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7대 종단 지도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종교 편향에 항의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맞춰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의식이 진행됩니다. 사찰 소유 논밭을 전통사찰 보존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사찰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30년 이상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 나눔을 펼쳐온 서울 능인정사 법경 스님으로부터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첫 탄어학 박사 문광 스님이 탄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7대 종단 지도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탄소 중립, 국민 통합 등의 국정과제를 위한 종교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종교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이 국민들 사이에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종교계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는데 특히 부처님 오신 날 경축법회와 연등회를 사례로 들며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까지 연기, 취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종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내용이라며 종교계가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의장인 원행 스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과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종교계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중립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오찬은 원행 스님과 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불교의 연기론과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채식 오찬으로 불교계를 배려한 점 등은 종교 편향에 대한 불교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국민 통합과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정부 종교 편향 불교 왜곡에 항의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게 될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맞춰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의식이 진행됩니다. 전국 승려대회 봉행위 집행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상임 집행위원장 3회 스님 주재 아래 회의를 열어 전국 승려대회 조직 구성과 식순 등을 논의했습니다.
봉행위 집행위원회는 오는 21일에 열리는 전국 승려대회는 오후 2시 정각에 맞춰 전국 사찰이 명고와 명종을 동시에 울리면서 시작하는 걸로 결의했습니다. 또 경과보고와 총무원장 스님 봉행사, 대회 연설 등으로 진행되는 식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국 승려대회 종료 직후 청와대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로의 행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사단문화 안에 있는 5개 전광판 중에 3개 전광판에 그 내용을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승려대회 기본 지침으로 전국의 모든 사찰은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례 등을 사부대중과 공유하도록 하고 승려대회 개최 당위성을 적극 알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승려대회 참석하는 스님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갖고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그 대중들이 그 종교 편향이나 불교 왜곡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더 진솔하게 이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들을 뭐 긴 시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 뭐 2, 3분 내로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사찰 소유의 논밭을 전통 사찰 보존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사찰 운영을 위한 토지를 전통 사찰 보존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통 사찰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사찰 소유의 논과 밭은 사찰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전통 사찰 보존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전통 사찰 보존지 정의 규정에 사찰의 존속 운영을 위한 토지인 논과 밭을 추가해 전통 사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사찰에 필요한 물적 토대를 보호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가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묵묵히 자비 나눔을 이어온 수행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서울 능인정사 법경 스님에게 나눔과 봉사의 참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정형석 기자입니다. 옛날과 같이 잘 되면 되는데 지금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대병원 지도법사 법경 스님이 부처님 전에 승복의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줄곧 나눔을 실천한 지도 어느덧 37년. 쌀 한 톨, 연탄 한 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자비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쌀 한 대박이라도 뭐 가게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광진구 능인정사가 쌀 한 가마 나눔을 시작으로 자비의 쌀 기부 활동을 한 것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해마다 쌀을 나누며 지금까지 어림잡아 32만 킬로그램, 무려 320톤에 달하는 쌀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켜는 소중한 등불 하나라는 빈자 1등의 선행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하면 꼭 무엇을 빠뜨린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부처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건대병원 법당 개원일을 기념해선 심장병과 뇌종양 등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건대병원의 불교 법당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며 나눔이 생활의 전부가 돼버린 스님에게도 최근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종교는 사회적 약자가 기대어 쉴 수 있도록 쉼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갈수록 종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못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가 스님이라도 해야 되겠다. 불교에서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올해도 시작했고 작년에도 했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해가 바뀌면 또 하겠죠. 그래서 힘들지만은 발품 팔고. 법경스님은 반평생 가까이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나눔과 봉사를 펼쳐온 데에는 출가 수행자 본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희망이고 이런 데서라도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눌수록 자신이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진다는 법경스님.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37년간 한결같은 나눔을 펼쳐온 스님의 자비행이 많은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건학기념 9현을 위해 발족한 건학위원회 기관장들이 새해 사업을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회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학위 산하 각 기관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분야별로 펼칠 다양한 건학 이념 함양과 학교 발전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불교대학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인도네시아 등 각 종교계를 대표하는 학교들과의 학위 연계로 종교 분야 대표성을 확보해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돕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나가는 일이라며 각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가 종립대학 동국대에 재학 중인 지역 인재들을 화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어제 동국대에서 열린 화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금 1,000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액은 비록 작지만 이 겨울에 스님들이 모은 작은 정상이라 생각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우리 현재 학생뿐만 아니라 후배들까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지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기 화엄 장학생은 모두 10명으로 구례 화엄사와 인접한 광주광역시 출신 동국대 재학생 140여 명 가운데 선발됐습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삼아 훗날 저희가 불교계 인재로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함을 그리고 마음들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국대는 전체 재학생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1차 제주 가늠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 본사가 중심이 돼 지역 출신 장학생 선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최대 청소년 축제인 제13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최근 진행한 나란다 축제 공모전의 수상자 시상식을 어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불교교리 경시대회 부문은 동대부중 2학년 하정우 군과 동대 부속 영석고 3학년 오은석 군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108 유튜브 부문은 동대부중 3학년 이승민, 보문고 3학년 조은균 군이, 캘리그라프 부문은 대구 용지초 2학년 문주하, 능인중 1학년 곽현민, 동대 부속여고 1학년 이주향 양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독후감 부문 대상은 동대 부속 영석고 1학년 신민수, 동국대 경주 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 2학년 오은주 양이 차지했습니다. 나란다 축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월선언 삼보사찰 천리순례 정신을 청소년과 공유하는 법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요즘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탄호 스님이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 문화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한 50년 전 예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탄어학 박사 문광 스님이 탄호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그곳이 어디든
온 오프라인에서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50년 전 타너 스님은 BTS의 등장을 예견한 듯 한국 청년들이 세계 문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내 첫 탄어학 박사 문강 스님이 탄어학 연구를 출간하며 스님의 이 같은 예언은 선과 화엄, 역학을 아우른 사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불선 3교회, 기독교와 서양 사상까지 사통팔달로 통달한 타너 스님의 학문과 가르침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연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서가 만나고 모든 사상 종교가 융복합의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이 대두가 되면서 서양에서 한자 문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된다.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50년 전에 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 그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스님이 어떤 예언가적인 형태가 아니라 엄격한 학문적 베이스와 모든 형태들을 그 토털해서 선과 화엄, 역학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양주동 박사 등 동시대를 살았던 지성인들에게 타너 스님의 깊은 학식과 안목은 경애의 대상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과 주역에 능통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일보 선생의 정역을 깊이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예언했고, 박정희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까지 스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문강 스님은 이런 내용을 이번 신간에 담으며 수리부작에 입각해 주석조차 최소화한 타너 스님의 사상을 이제는 집대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리부작이라 해서 나는 그 옛날 공자가 말씀하셨듯이 나는 옛 성현의 말씀을 수할 뿐이지 내가 직접 짓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스님도 제일 좋은 주석을 선택을 해서 주된 주석을 선택하고 보조 주석을 선택해서 주석을 가지고 번역을 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을 때만 스님의 주석을 달아놔요. 그러면 스님의 사상을 뽑으려고 그러면 그 책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스님의 주석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체 편편으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이번 신간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한 타너 대종사의 가르침을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려불화의 명인 월제 해담 스님이 이끄는 개태사 서울분원이 이민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치유와 희망의 새해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개태사 서울분원은 서울 인사동 법당에서 회주 해담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담 스님은 신년 법문을 통해 계율과 선정, 지혜, 즉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고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자고 설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자, 이런 얘기죠. 잘 화합하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사막도를 넘나들어 초월해. 해담 스님은 지난 2020년 5월 속초 개태사의 수원포교당을 서울 인사동으로 옮기며 개태사 서울분원을 건립해 고려불화의 진수를 알리고 포교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담 스님은 그동안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려불화의 가치와 정교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국가관광자원 개발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될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수도권, 강원, 제주에 몰려있는 관광 수요를 전국 곳곳으로 넓히기 위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31년까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며 발표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이 계획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코로나로 확대된 온라인 영향력이 반영됐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정책 방향은 기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광객에게 맞춰졌습니다.
기본 계획은 미래를 여는 관광 한국, 그다음에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 아래 매력적인 관광 자원 발굴, 지속 가능 관광 개발 가치 구현 등 6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나 폐산업시설의 관광 자원화, 노후 관광지의 친환경 세단장과 생태관광 추진을 담았습니다. 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관광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지역 관광 활동가를 육성하거나 관광 벤처 창업과 지역 관광 상권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제주권으로 편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균형 발전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 성숙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 제주권과 관광 성장 지역인 4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교류 활성화나 범부처 관광협력 사업, 국가관광지 지정제와 관광개발계획 평가제 등 제도 개선이나 관광자원의 체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한국 관광이 제4차 기본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있습니다. PBS 뉴스 박성룡입니다.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 편향을 근절하고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대회가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또 전국 각 사찰에선 21일 오후 2시에 맞춰 북과 함께 범종을 동시에 울리는 타종 의식이 진행됩니다. 불교에서 타종은 잠들어 있는 천지 만물을 깨우는 일로 일체 중생이 미혹과 미몽에서 깨어나길 서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공공 영역에 종교 편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찰의 종소리가 널리 퍼져서 위정자들의 마음에도 울림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